자, 그럼 또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RBF, Radial Basis 펑션을 쓰는 경우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 RBF는 시그모이달보다 훨씬 빠른 수렴 속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 주요한 어떤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들을 오늘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 RBF는 정말 중요한 뉴럴 네트워크에서 RBF는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할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머신러닝 관련된 어떤 기법들이 이 RBF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함수가 되겠고,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RLU를 딥러닝 쪽에서 많이 쓰면서 RLU가 학습화 기법의 거의 표상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RLU는 그냥 하나의 수렴 속도를 고차를 쌓았을 때 좋게 하는 함수의 기능을 담당할 뿐이지, 이게 어떤 RLU 자체가 뭔가 가우시안 함수와 관련성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딥하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RBF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보겠고요. 여러분들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 덩어리에다 데이터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쪽 계열을 제일 잘 못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녀석들이 실제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분석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아주 심오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몇 가지 포인트들은 굉장히 잘 찾아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RBF의 웨이트들, 가중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Radial Basis 펑션의 가중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RBF 네트워크가 지난번 이제 수업에서 보시면은 알파 값이 0.1로 굉장히 컸어요. 시그모이드일 때는 알파 값을 0.01 미만으로 잡으면서 수렴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벌써 이터레이션 20번만 해도 이 목표로 하는 파란색을 빨간색이 쫓아가고 있는 장면 보실 수 있고, 30번만 돌려도 거의 다 쫓아 들어가고, 50번 정도 했더니 완벽하게 에러가 없이 거의 똑같이 쫓아 들어가는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알파 값이 크기 때문에 알파가 크면 클수록 업데이트가 많이 빠르게 되는 것인데, 알파가 크면 클수록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솔루션이 이렇게 수렴에 들어가다가 탁 하고 튀는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정도 되는 문제에서는 RBF는 0.1 정도만 집어넣고 굉장히 큰 알파 값을 가지고도 수렴이 곧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RBF는 수렴이 굉장히 잘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같은 누적 함수의 형태보다는 오히려 빠르게 수렴이 되고, 그다음에 특정한 문제들에 되게 잘 적용이 잘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표준적인 위치, 요새 옛날에는 뉴럴 네트워크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요새 옛날 책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최근 한 10년 가까이는 RBF가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이제 이 RBF 네트워크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이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BF 네트워크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비밀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서 이 함수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쉽게 나오는 이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머신러닝 기법들이라는 게 될 때까지 무슨 도자기 굽는 것도 아니고, 될 때까지 내비두면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야 개인적으로 저는 구조주의 쪽, 스트럭처 만드는 쪽에 되게 주요 관심사와 전공 분야를 두고 있다 보니까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한번 될 때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돌려보는 거.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우리가 굳이 그 걸지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간단한 예제 하나를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입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RBF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 웨이트들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BF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는 지난번 많이 여러 번 얘기 드린 대로 RBF 펑션이 있는데 걔를 웨이트를 줘서 알파벳을 하면 위로 볼록 해지는 거고요. PDF 가우시안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 알파벳을 하게 되면 이 함수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뾰족하다는 표현은 좀 틀렸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을 잘못했는데요. 두툼하게 이렇게 생겨있는 녀석이 알파벳을 하게 되면 모양은 두툼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뾰족하다라는 표현은 베어리언스 분산값이 작아서 분산이 작으면 이렇게 뾰족하게 되고요. 분산이 크면 클수록 옆으로 두리뭉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산값도 웨이트로 잡게 되면 뾰족한 것과 두리뭉실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거고요. 이거 자체에 그 실수 배를 해서 위로 함수를 올라가게 또는 밑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내려가게 하는 웨이트들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스 부분, 바이어스는 원래 함수가 있는데 얘를 위로 이만큼을 아예 이렇게 올리는 기능들을 하고요. 또는 밑으로 내려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웨이트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얘를 똑바로 위로 이렇게 또는 밑으로 내리는 기능 앞에 W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오메가입니다. 정확하게 W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녀석 자체를 정근선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바이어스가 있고 어떨 때는 뚱뚱하고 어떨 때는 뾰족하고 라는 형태로 분산값 베어리언스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베어리언스를 조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누게 있기 때문에 민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수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히든 스테이트, 히든 레이어 쪽에 그러다 보니 굳이 분산은 적당히 작은 값을 넣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틀려가지고 수정을 해야겠네요. 번호가 이번에 그 자료들의 번호를 다 대폭 바꾸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돼서 프로그램은 또 싹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머신러닝 쪽 수업, 로봇 학습 수업에서는 또 여기대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예제를 보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크게 쓰겠습니다. EX에 ML에 OK라고 되어 있는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L7에 RBF에 OK라고 되어 있어요. OK는 5개가 있는데 K 여기서 정확하게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인데 커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단지 이 가우시안 형태의 RBF를 5개만 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만들어 놓은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5개의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만 사용했을 때 우리는 문제를 얘들이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개의 가우시안 RBF 함수가 있어요. 여기 초록색 하나, 여기 이렇게 하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하나, 여기 마젠타, 마젠타가 아니죠. 이거는 시안 계열, 하늘색,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하나가 있고요.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는 어디로 갔을까? 하나는 여기 하나 있죠. 여기 까만색으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바깥으로 가고 있는 녀석 5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딱 5개의 커널 또는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 빨간 소를 추적해 들어갔을 때 얘가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던진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히든 레이어, 히든 스테이트들을 몇 개를 잡을까 라는 것들이 옛날부터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고요. 적당히 많은, 적당한 개수 정도만 두는 거고요. 이 수업에서도 몇 개가 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수업에서는 관심 분야는 아니고요. 개수를 되게 적게 했을 때, 지난번에 한 200개 정도 썼던 것 같은데요. 5개만 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RBF 덩어리들이 RBF에 합성을 하는 이 결과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개수를 굉장히 적게 한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RBF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오메가 1이 이런 경우, 오메가 1이 이런 경우, 오메가 1이 이런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메가 1은 지금 정확하게 뭘 뜻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RBF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이 맨 처음에 우리가 변화하는 웨이트는 위로 올라가는 웨이트도 있고,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센터도 있었죠. 여기서부터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는가. 이 센터 값을 초기 조건으로 다르게 놓고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이쪽에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뒷페이지가 정신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색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죠. 얘를 쫓아 들어가야 되는데 RBF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5개를 모아놓게 되면 얘네들의 위치가 이쪽으로 변동하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높이도 높아지면서 이렇게 채워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러면은 이 5개가 합쳐져서 이 녀석하고 비슷한 함수가 만들어질 겁니다. 슈퍼포지션, 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예제가 있는데 가운데다 이렇게 5개를 뭉쳐서 놓게 되면 여기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퍼져 움직이는 센터가, 그러니까 이 RBF의 뭐 중심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녀석이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 이쪽으로 웨이트 하나, 바이어스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다 몰려 있으면은 얘들이 이쪽으로 퍼져가지고 대충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하면 좋겠는데 이게 잘 생각보다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함수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RBF 5개를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에러가 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에스티메이션 된 값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데이터 값이 있을 텐데 이쪽에 있는 거하고 얘하고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얘네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조금씩 웨이트 업데이트를 함에 따라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이유는 여기에서 쓰고 있는 에러를 줄이고자 하는 게 원래 뭐였는지 거꾸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오브젝티브 펑션 J는 시그마 에러의 제곱이었고요. 얘들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앞에 2분의 1은 제가 빼고요. 그러면 에러가 크면 클수록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얘가 이쪽으로 끌려올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GDM으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 이 GDM은 로컬 솔루션, 로컬 옵티말, 로컬 옵티말, 국부적 최적화에 수렴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얼토당토하게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RBF들을 되게 먼 데다가 오른쪽 끝에다 갖다 두면 얘네들이 여기로 오지 못하고 발광을 하다가 적당히 로컬 꼴에 수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또는 여기에다가 이 부분에다 이렇게 5개를 똑같은 위치에다 세워놓으면 얘네들이 잘 퍼질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안 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터널들을 어디에다 위치를 하는가에 따라서 개수가 되게 적을 때는요, 이 녀석들이
수렴을 하는 성향들이 아주 잘 특이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은 0에서부터 10 사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쓴 얘는 센터들을 제가 주로 바꿨고요. 이쪽에 이 웨이트에 해당하는 거는 별로 손을 안 댔고, 얘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여기서부터의 센터 위치까지에 대한 부분을 오메가 1에서 손을 좀 대봤어요. 0에서 10 사이에 H 개수만큼 고르게, 여기 지금 H는 5개밖에 없으니까 5개가 되겠죠. 그러면 0에서 10 사이에 고르게 0에 하나, 2에 하나, 4에 하나, 6에 하나, 8에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봤더니 어때요? 지금 보시면은 커널들 5개가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 RBF 5개가 이렇게 또 여기 여기 까만색, 노란색은 여기 겹쳐있네요. 초록색하고 이렇게 2개가 지금 보시면 여기 초록색이 하나 있고요. 그 뒤에 바로 노란색이 하나 더 있습니다. 2개가 이렇게 겹쳐있으면 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의 결과물이 높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라색 하나만 있기 때문에 보라색이 하나 차지하고 조금 낮게 나타날 거고, 이쪽에 시안 하늘색이 있고, 여기에는 밑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에 애들이 몰려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부호가 반대인 녀석들이 이 근처에 있으면은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림을 다시 보시면요, 빨간색, 여기 파란색이 원래 데이터네요. 파란색이 원래 데이터이고 빨간색이 에스티메이션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꺾어져 있는 나쁜 부분, 여기는 잘 못 쫓아가죠. 커널이 이 부분에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서 얘는 높이도 적당히 낮고, 얘는 이 부분 거의 최대값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되게 높고, 여기 2개가 딱 겹쳐서 옆에 좀 작은 형태들로 2개가 버티고 있고, 그래서 파란색을 쫓아서 빨간색이 이 부분은 되게 그럴듯하게 요 하나, 둘, 셋, 4개를 합치면 파란색의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이제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 까만색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아마 여기 지금 노란색이 아니라 그레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색깔이 모니터가 튕겨가지고 어째 이상하다. 여기에 2개가 겹쳐 있으면 얘가 더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초록색 하나, 분홍색 하나, 하늘색 하나가 있고, 그레이 레벨로 하나가 더 있네요. 커널이 이렇게 여기 쭉 떨어져야 되니까 그레이 레벨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까만색이 뚝 떨어져 있어요. 얘네 2개가 여기서 합쳐져서 그림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 부분 2개가 겹치는 부분에서 솔루션이 튀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자, 여기서 커널 5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에러를 작게 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얘들을 균등하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놨더니 그래도 잘 쫓아 들어가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0 곱하기 랜덤인데 1과 H 사이에 넣습니다. 그래서 H는 5잖아요. 그러면 0에서 5 사이에 1과 5 사이에 이 사이에다가 10배를 해가지고 곱해 넣습니다. 그러면 1에서 H니까 랜드 1에서 H가 어떤 값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꾸 얘기를 잘못하고 있는데 오늘 잠이 더 깨고. 자, 지금 결과를 보시면 랜드 1에서 5를 하면은 0에서 1 사이에 값들이 총 5개가 나옵니다. 0.0013, 0.56, 0.19, 0.8, 0.58. 방금 전에 제가 얘기 잘못했죠. 자, 이 값은요, 랜드 1H는 결국 0에서 1 사이의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요 근처에만 몰려있을 거나 10배를 했더니 10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0에서 10 사이에 있는 랜덤한 값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이렇게 랜덤하게 넣고서 돌려봤더니 결과를 보시면은 파란색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다섯 개의 커널들이 배치가 돼서 이 부분 조금 높은 거 하나를 초록색이 담당을 해줬죠. 초록색이 높은 쪽을 하나를 최대값 근처를 담당을 해주니까 빨간색이 여기는 높고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안 하늘색 하나, 그레이 하나, 분홍색 하나, 까만색 하나 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빨간색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커널이 두 개 있을 때는 에러가 좀 컸는데 커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몰려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고르게 에러가 좀 작아져 있고요. 이 부분에 커널 하나만 있다 보니까 에러가 좀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커널들이 초기 위치에 따라서 어딘가 가서 수렴을 했는데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들이 수렴을 하는데 개수가 적으면은 어디가 에러가 많을지가 조금씩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 곱하기 랜드 n 1h를 했습니다. 랜드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데요. 랜드 n은 우리가 n 0 1이라고 불리는 평균 0 주변에 시그마 표준 편차는 1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랜드 n이고 랜드 n은 0에서 1 사이인데 5개 총 1번부터 5번까지 5개 분포를 하니까 자, 이 표현은 이것과는 달라요. 그죠? N01은 0 주변에 많이 분포를 하지만 1도 나오고 2도 나올 수 있고 확률적으로 경우의 수가 낮지만 마이너스 5나 플러스 5, 10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좀 많이 옆으로 퍼지겠죠. 이 녀석은 0에서 10배를 해줬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커널 5개가 퍼져 있을 텐데 얘의 경우에는 랜드 n이기 때문에 조금 큰 범위에 그리고 곱하기 10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영역에도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영역에 있는 커널들이 이쪽으로 당겨서 들어와야 되는데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중간에 로컬 최적화 솔루션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한 군데 빠져가지고 수렴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시면요, 파란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듬성듬성 되어 있고요. 커널이 몇 개가 안 보여요. 여기 좀 보시면 검은 거 하나, 그레이 레벨 하나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레벨 하나 있습니다. 두 개는 어디로 갔을까요? 두 개는 어디 딴데 사바색에 이쪽이나 이쪽에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RBF를 쓸 때는 시그모이드랑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RBF는 우리가 센터의 위치를 이 녀석을 대충 솔루션이 있을 만하고 근처에다가 초기 조건으로 뿌려 놓는다면 여러분들 이 초기 조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더니 얘네들 값들이 변하잖아요. 업데이트하면서 변하는 거지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례들 보시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 수업 들으실 때 어떤 해를 구해야 되는데 초기 조건에 따라서 해가 나올 수도 있고 딴 데 가서 헤매는 경우도 있었죠. 이제 바로 그 부분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델링 기반의 수치 해석 기법들을 처음 적용을 하셨을 때 초기 조건을 내가 어떻게 개수 값을 어디서 시작을 했더니 답이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개수가 되게 모자른 상황일 때는 지금 보시면은 RBF의 개수가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떨 때는 잘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이 부분은 잘 나왔고 여기는 안 나왔고요. 이 부분은 망했고 여기는 그런 대로 에러 적게 나왔고 얘는 아예 초기 조건을 많이 퍼뜨려 놓고 시작을 했더니 듬성 해서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결과물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RBF를 쓰실 때는 RBF의 위치가 최소한 센터에 해당하는 위치들은 좀 해가 나오는 영역 근처에다 배치를 해두시면은 걔네들이 커지고 작아지고 마이너스를 뒤집히면서 로컬 꼴에 수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의 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치면요, 무언가 이 근처에서 시작을 하면 여기에 빠져서 에러가 되게 작게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 빠져서 더 좋은 해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RBF들을 함수들을 우리가 적게 사용을 함으로써 초기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땐 잘 나오고 어떨 땐 안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RBF는 최소한 우리가
5개만 가지고 적용을 하진 않고 지난번 예제에서도 한 100개, 200개를 썼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에 RBF들을 쭉 고르게 또는 랜덤하게 배치를 해 놓는다면 이 두 가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과물이 굉장히 빠르게 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거 근처에다 갖다 놔야지 빠르게 수렴을 한다라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여기는 이 5개들이 합의돼서 빨간색을 그린다라는 컨셉은 이제 합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때의 그 센터들, RBF의 센터는요, 0, 2.5, 5, 7.5, 10을 다 배치를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는 랜덤한 값이었는데 2.2, 1.5, 6.8, 8.2, 7.8 0에서 10 사이에 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죠. 여기도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랜드 n을 썼기 때문에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있고 10배 했더니 9.36, 16, 마이너스 5, 8, 2.2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 16에서 시작을 했으니 저 멀리 있는 게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죠. 마이너스 5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이동을 빠르게, 어떨 때는 빠르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RBF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중간에 로컬 꼴들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거꾸로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RBF를 우리가 초기 조건으로 배치를 할 때에는 한 10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10개가 뭔가 수령을 하다가 로컬 꼴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개가 아니라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써야겠네. 20개, 30개, 100개. 그래서 많이 쓰고 많이 쓰는 대신에 걔들을 아무데나 여기에 0인데만 한 100개 쌓아놨다. 그럼 여기까지 퍼져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역 주변에다가 RBF를 적당히 고르게 뿌려놓게 되면 결과가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요, 뉴럴 네트워크는 언제나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랜덤하게 초기 개수 값들을 결정을 하게 되면 랜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좋게 나오고 어떨 때는 좋지 않게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리니어 스페이스처럼 얘들은 아예 고정을 시켰죠. 값을 고정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거의 돌릴 때마다 항상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겠습니다만 랜덤한 요소들로 개수 값을 하게 되면 어떨 땐 좋지 않고 어떨 땐 나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랜덤하지만 결과가 그래도 나쁘진 않고 어느 정도 급은 항상 나와주더라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커널의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커널을 되게 많이 쓰고 랜덤하게 뿌려주면 그 중에 어떤 커널들은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겠지만 랜덤하게 분포된 것들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합성으로 해를 찾아 나가기 때문에 개수를 생각보다 많이 쓰셔야 되는 것이고 걔들의 초기 위치들은 관심 있는 영역 근처에다 뿌려줘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RBF들, 커널 또는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들끼리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5개가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엄마 새가 밥 주면은 5마리가 삐약삐약삐약 하면서 놔줘요 하는 것처럼 내가 에러 줄일 거야, 내가 에러 줄일 수 있어, 내가 더 많이 줄일 수 있어 하면서 5개의 커널들끼리 싸우면서 에러를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되게 여기서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원래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커널을 여기에만 이렇게 5개를 쌓아놓게 되면 여기는 에러가 많이 줄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애가 이쪽에 마이너스 영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는 반드시 이쪽으로 튀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가야 여기는 쌓여져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런 커브가 등장할 거죠. 근데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영역 특정한 관심 분야 근처에는 RBF를 많이 쌓아두셔야 되겠고 여기에는 균등하게 되도록 분포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더 뒤에서 나중에 한 번은 또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요 영역만을
요 안에만 무조건 RBF가 있도록 하는 것은 결과가 나빠질 수 있는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RBF들을 이렇게 잘 5개를 쌓아놨는데 그럼 여기서 잘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원점 주변으로 해서 얘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니까 이 근처에 RBF가 있으면 여기는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쌓여서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 부분을 만들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커널이 RBF가 여기 하나만 이렇게 배치. 왜냐하면 우리가 얘 폭을 베리언스를 고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베리언스가 늘어날 수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쪽에 뭔가 거대한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영역 바깥으로 나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RBF를 쓰실 때는 0에서 지금 10 사이에 우리가 배치를 했지만 이쪽 왼쪽 커브하고 오른쪽 커브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여기 지금 확 떨어지잖아요. 여기는 천천히 올라가니까 왼쪽은 상관이 없는데 오른쪽은 이 영역 바깥쪽에도 몇 개가 있으면 이렇게 확 떨어지게 하는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뤄야 되는 영역이 이만큼이 있다면 대충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시작과 끝 지점에 균등하게 분포를 해놓는 것 그리고 개수를 많이 집어넣는 것이 결과를 좋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5마리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이 커브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기울기가 완만하지만 여긴 기울기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거대한 훅 하고 마이너스로 가는 커널들이 대충 한 2~3개는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자르는 커널 개수가 모자른 녀석을 가지고 학습을 해봤을 때 개수 값들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바뀌는 양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밸류 평균값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오메가 K로 표현된 거 바로 센터 부분, RBF의 센터 부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개수, 웨이트 값들의 개수를 어떻게 하는가? 아까 보셨던 오메가 1이 바로 여기에 있는 민밸류 오메가 K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위치들을 초기 개수 값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꿔감에 따라서 개수가 부족할 때에는 결과물들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 0에서 10 사이에 커널 개수만큼을 배치해 놓은 게 0과 10이라고 하는 지금 영역,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0이고 10.0입니다. 이 사이에 균등하게 분포를 밸런스를 맞춰서 잘 놓은 것이 결과물이 제일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덤을 우리가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할 때 웨이트들은 거의 대부분 랜덤 요소들을 써서 랜덤한 값들을 쓰기 때문에 숫자가 똑같을 수가 없죠. 결과물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친구과를 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랜드나 랜드 n을 쓰게 되면 결과물들의 결과가 서로 친구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쁘지만 이렇게 했을 때 개수를 조금 늘려놓고 되게 공간상에 고르게 분포를 시켜놓게 되면 뭐 그런 대로 결과물들이 좋게 나옵니다. 근데 워낙에 이 RBF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대충 이 그 세 가지 예제를 보시면 이제 대충 뭔지 알겠네. 이게 답이 빠르게 잘 나오게 하려면 적당히 이 근처에 답이 나올 수 있게 분포를 하는 게 좋겠네 라고 하는 걸 되게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BF는 조금 직관적이죠. 그 시그모이드의 경우는 이게 누적 형태로 이렇게 된 녀석들끼리 서로 합쳐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 색깔이 안 보이죠. RBF 이 시그모이들이 이렇게 된 거가 몇 가지가 이렇게 합쳐지면 얘들을 합치면 얘는 이렇게 높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누적이기 때문에 이쪽은 밑으로는 점점점 떨어질 거고 오른쪽으로는 커지게 나타날 텐데 이게 좀 약간 비직관적이기 때문에 RBF가 조금 더 직관적이죠. 대충
여기는 높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많이 쌓고 여기 많이 떨어지네. 기울기가 확 떨어지니까 여기도 좀 많이 있어야겠네. 라고 하는 형태로 RBF가 직관적 이해가 쉽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답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몇 개만 가지고도 얘는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가 수월한 것, 그게 바로 RBF의 최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RBF를 옛날 책들에서는 전부 다 피드 포워드 방식으로 우리는 피드백을 걸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 피드 포워드로 윈도우 기능처럼만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 RBF를 백프로퍼게이션이라 불리는 역전이 해서 우리가 했던 웨이트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쓰시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빠르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개스에 대한 어떤 이니셜 개스, 초기 개스 값들에 대해서도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생긴 게 두리뭉실하니까 결과물들도 서로 합성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생겨 있다라는 거는 여기가 다 0이기 때문에 이 주변을 내가 강화하겠다, 이 부분을 값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크다, 주변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형태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 얘네들이 이런 커브를 만들겠구나 라는 것들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흔한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RBF는 사실상의 머신러닝에서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지난번에 커널 소개해 드릴 때도 얘기 드렸지만, 거의 모든 커널은 머신러닝인데 따로 커널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거의 그 경우에는 RBF를 사용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 보겠고요. 여기도 7번이라 제가 이걸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이거는 6번이었네요. 7번이 맞겠죠? 7번이 맞네요. 그래서 원래 L4 RBF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결과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평균값, 센터에 해당하는 값, 이 녀석의 센터, 이 부분의 오메가1을 20 곱하기 랜드 n, 랜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20을 곱했기 때문에 얘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치될까요? 랜드 n은 무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 것인데 20배를 했으니까 이쪽이 대략 좀 더 많이 옆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서 플러스 쪽에 큰 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에 작은 값도 분포가 가능한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되게 많이 퍼지게, 20이면은 센터가 되게 많이 퍼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쪽으로도 많이 퍼져 있고 이쪽으로도 많이 퍼져 있어요. 이 커브를 지금 보시면 0에서 여기까지는 10인데, 이쪽에도 많이 퍼져 있고 여기도 많이 퍼져 있게 만든 게 바로 이런 사례가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20 곱하기 랜드를 썼습니다. 랜덤이 아니라 랜드입니다. 그래서 랜드는 0에서 1 사이에 나오는 값이고 곱하기 20배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큰 위치에 있고 20까지, 여기가 10인데 더 멀리 가서 이렇게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과를 돌려봤을 때 어떤 게 더 좋았는가 라고 보시면은 왼쪽이 좋네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조금 분포가 빨간색 보시면은 삐딱삐딱합니다. 얘는 지금 거의 똑같이 겹쳐 있어요. 왼쪽이 왜 좋을까요? 라고 거꾸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왼쪽 거가 좋고 오른쪽 거가 더 나빴을까요? 자, 얘의 경우에는 무조건 0보다 크고 20까지 분포가 쫙 되어 있어요. 20배를 해줬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가 0에서 20 사이까지 커널들이 분포가 되겠어요. 얘의 경우에는 0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20까지도 커널들이, 20 이상까지도 커널이 있고 마이너스 쪽에도 커널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쪽에도 잔뜩 있거든요. 화면상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얘는 플러스 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합쳐놓고 봤을 때 결과가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지를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얘는 이쪽 방향으로는 많이 있다 보니 여기는 잘 됐는데 이 근처 0 주변, 이 근처가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근데 이 랜드 n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을 해보시면 얘는 랜드 n은 이 함수는 n01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기 때문에 0 주변에 많은 커널들이 생겨 있어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는. 그리고 가끔씩 여기에도 이렇게 튀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포 자체가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0 주변에 RBF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0 주변에 웨이트를 쫓아가는 결과물은 굉장히 좋게 나왔죠. 똑같이 나왔고요. 여기에도 가끔씩 커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수는 5개가 아닙니다. 여기는 많이 분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애들의 부호가 뒤집어지면서 얘를 빨리 밑으로 떨어뜨리게 하는데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0 주변에 RBF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얘들이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이 부분을 되게 좋게 했지만, 얘는 0보다 크면서 20까지 사이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여기저기에 있는 커널들이 이 부분의 값을 0까지 이쪽으로 밀려 내려오거나, 또는 0 근처에 있는 애들이 개수가 적어서 결과물들이 되게 나쁘게 나타나는 사례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수 값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개수를 이 공간 안에 되게 잘 분포를 해야 되는데, 랜덤 함수가 되게 잘 분포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 부분의 커브들을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영역만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안에만 RBF들을 배치하는 게 다가 아니라 얘들의 바깥쪽에도 RBF들이 좀 있어야 얘네들이 부호 조절하면서 이 부분의 결과들을 되게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끝단들을 어떻게 맞추냐는 바깥쪽에 개수값들이 좀 있는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초기 값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번 학기 이 머신러닝 로봇 학습 수업에서는 사실 초기 값들이 무엇이고 개수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관찰을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0개하고 20개,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좀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걸 쫓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대략 분포를 이 사이, 0에서 10 사이만 분포를 했을 때에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부분들의 결과물들이 좀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지금 보면 커널 하나 다 또 있죠. 이렇게 해서 분포를 해보면 얘네들을 합쳐갖고 여기를 잘 맞출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 이거 절대 못 맞추겠죠. 여기 커널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애들은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해요. 여기서 0이기 때문에 합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에러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커널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플러스고, 여기 실제로 빨간색은 이쪽을 통과하니까 이 부분이 다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시작과 끝부분에 되게 많은 에러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가 아니라 여기 0에서 10 사이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공간 안에 RBF 분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개수도 늘리고 0보다 작은 쪽에도 잔뜩 갖다 놓고 10보다 큰 쪽에도 잔뜩 갖다 놓게 되면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결과물도 굉장히 좋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보통 많은 예제들하고 수업들, 책이나 이런 데서는 개수를 적당히 많이 줘라, 그래야 해가 잘 나온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값은 뭐 랜덤하게 넣어라 하는데, 무작정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랜덤하게 넣는 것도 최소한의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에 배치를 하는 건 좋지만, 그 바깥에 out of this region, 이 영역 바깥쪽에도 초기 커널들, RBF들을 배치를 해놔야 좋은 결과를 끝단에서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이 수업에서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을 좀 너무 옛날엔 촌스럽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많이 넣으면 좋아요. 그리고 얼마만큼이 미니멈이 좋은가, 그거는 우리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문제를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적당한 양의 바깥쪽에도 RBF들이 좀 있어야겠고 내부에는 균등하게 놓는 것이 로컬 골로 수렴을 할 때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형태로 약간은 한 발 더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요, 재미삼아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숙제가 숙제를 위한 숙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기 위한 거라 여기다가 잔뜩 모아놓고 했을 때 또는 여기다 모아놨을 때 이렇게 퍼뜨렸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여러 번 해보시면은 평균적으로 분포가 그래도 이렇게 균등하게 퍼져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바깥쪽까지 있어야 이 끝단의 에러들을 좋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숙제를 하시면서 한 번만 뭐 한두 번 해서 답 나왔다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 번 해보면서 특성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